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원래 힘든 거야 같은 말 요즘 더 자주 하시나요? 뜨거웠던 연애 시절의 불꽃 같던 감정은 어느덧 따스한 온기로 변했지만 가끔은 그 온기마저도 식어버린 듯한 기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옆자리의 배우자에게 가끔은 낯설거나 혹은 너무 익숙해서 무덤덤해지는 중년의 사랑. 오늘은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조금은 도발적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눈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르트르 하면 지옥은 타인들이다라는 냉소적인 말을 떠올리시죠. 저 사람 연애는 해봤을까? 사랑 같은 걸 알기는 할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 속에는 우리의 중년 사랑을 다시 불태우고 더욱 단단하고 진실되게 만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과연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흘러가는 대로 맡겨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르트르와 함께 우리 안에 자유로운 연인을 찾아 사랑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는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까요? 사르트르의 첫인상. 지옥은 타인들이다. 사르트르의 대표작 중 하나인 희곡 닫힌 방에 나오는 명대사 지옥은 타인들이다. 이 말 때문에 사르트르는 종종 염세적이고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오해받곤 합니다. 아니, 저 철학자는 사랑 같은 건 알지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특히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며 타인이 지옥은 지옥이지 하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말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는데 거실에서는 배우자가 듣고 싶지도 않은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립니다. 아, 정말 지옥이 따로 없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옥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내가 스스로를 타인의 기준으로 규정하며 진정한 나를 잃어버릴 때 발생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가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사회의 어떤 기대치에 맞춰 살아가면서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지옥이 되는 것이죠. 마치 명절날 시댁이나 처가에서 어휴, 아직도 승진 못했어? 라는 시선이나 애는 언제 나올 거야? 라는 질문에 내 삶의 선택이 비난받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와 비슷합니다. 내 진정한 욕망과 선택을 숨기고 그들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작은 닫힌 방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르트르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다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옥은 타인들이다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주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선택이다. 결혼 20년 차 부부의 자유.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정해진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마치 백지 상태로 태어나 스스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화가와 같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사랑에 적용해 볼까요? 중년의 부부에게 사랑은 운명적인 만남과 뜨거운 불꽃놀이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일어나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고 나는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라고 무언의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결혼 20년 차 김 과장님 부부. 아침에 남편이 회사 가기 싫다고 투덜대고 아내는 당신이 이럴 때마다 정말 정 떨어져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내 에휴,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쩌겠어 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밥을 차려준 것이 아니라 투덜거리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갈 나의 배우자이기에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밥을 차려주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만약 배우자를 그저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로만 여긴다면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고통스럽기만 할 겁니다. 사랑을 단순히 운명으로 치부하고 어쩔 수 없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꺼이 이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낡은 습관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자유로운 선택이 됩니다. 마치 마트에서 늘 사던 제품 대신 새로운 상품을 고르는 작은 선택처럼 말이죠. 아니면 이젠 부부 동반 모임도 싫고 주말엔 각자 쉬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도 자유로운 선택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 나의 본질을 만들 듯 매 순간의 사랑에 대한 선택이 우리 관계의 본질을 만들어갑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족쇄 혹은 날개.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특히 중년에게는 더욱 그럴 겁니다. 배우자와 자녀, 직장, 노후 준비까지 온갖 책임감에 짓눌려 자유가 뭐예요? 마음 편히 쉬는 게 자유지 하고 되묻고 싶은 심정일 테니까요. 하지만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과 사랑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고 그 관계를 지속하거나 변화시킬 자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애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살지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며 나쁜 믿음에 빠지는 겁니다. 이 나쁜 믿음은 결국 관계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 이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책임감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관계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로 예민해진 배우자에게 당신 참 별나다라고 불평하는 대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선택적으로 고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은퇴 후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와서 뭘 시작한다고 그래? 라고 비난하는 대신 이것이 이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나는 이 선택을 어떻게 존중하고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수동적인 의무가 아닌 주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지만 그 책임은 동시에 우리가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 무거운 자유의 짐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나답지 않게 사랑한다고? 관계 속 나쁜 믿음. 앞서 언급했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을 나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나쁜 믿음은 자주 나타납니다. 나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중독자야. 내가 가장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해 등 스스로를 어떤 역할이나 특정한 본질에 가두는 태도죠. 마치 카페에서 웨이터가 완벽한 웨이터 역할을 수행하려 애쓰면서 그 순간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년의 부부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늙어서 그렇지 뭘 새삼스럽게라고 말하며 배우자의 변화 요구를 외면하거나 남편은 원래 무뚝뚝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관계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 등이겠죠. 결혼했으니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혹은 부부 사이에 무슨 로맨스야? 라는 생각들도 일종의 나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을 과거의 정의에 묶어두고 현재의 자유로운 선택을 거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나답지 않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연인이 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아내에게 손편지를 써보거나 남편에게 서툰 솜씨로나마 도시락을 싸주는 등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통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라는 나쁜 믿음의 벽을 깨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본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여 우리 부부는 이렇게 변하고 성장하는구나라는 새로운 사랑의 본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나는 그저 운명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의 시선, 나의 자유, 사랑과 타인의 시선.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존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객체로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좋은 아내, 남편, 능력 있는 가장, 다정한 엄마, 아빠라는 프레임 안에 가둘 때 우리는 그 시선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당신 때문이잖아. 같은 외침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터져나오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오늘은 설거지 안 되어 있어? 라고 물을 때 아내는 자신이 설거지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듯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내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잃고 나는 그저 남편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아내라는 객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통찰은 단순히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객체화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타인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성찰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존재로 비치고 있는지 인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배우자에게 무심한 사람으로 비치고 있다면 그 시선은 나에게 나는 정말 무심한가? 아니면 배우자가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통해 나의 자유를 다시 발견하고 나 자신을 재정의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재하는 나다라는 주체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각자의 주체성을 지켜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자신의 기대치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유로운 존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은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가? 매일의 재선택.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거나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운명적인 사랑의 낭만을 기대하며 우리도 저렇게 영원할 거야 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사르트르에게 사랑은 고정된 본질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행하는 선택의 총체이자 끊임없이 다시 선택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 프로젝트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특히 이러한 재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연애 시절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변화된 사랑의 모습을 매일 새롭게 선택하고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배우자에게 시들시들한 꽃다발을 건네며 늘 하던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과거의 본질에 가두고 맙니다.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지 이제 와서 무슨 로맨스야 하는 생각들은 결국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창조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나쁜 믿음입니다. 하지만 비록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이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라는 새로운 선택으로 평소에는 잘 안 가던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묶여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가 아니며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과거의 사랑에 매몰될 필요 없이 매일 새롭게 오늘의 사랑을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의 사랑이 시들했다 해도 오늘은 새로운 사랑을 재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단정 짓기보다 이 변화가 우리 관계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재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매일 아침 뜨는 해처럼 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중년 사랑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재선택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사르트르식 사랑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위기, 사랑의 위기? 위기를 기회로. 중년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기의 시기로 여겨집니다. 나 이대로 괜찮은가? 내 삶은 뭘까?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변화의 압박을 느끼며 육체적으로도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중년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사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였나? 이제 와서 뭘 기대해? 이 사람 옆에 있어도 외롭다 같은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쉽죠. 마치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절망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의 고통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절망은 내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출발점이 됩니다. 중년의 사랑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라는 나쁜 믿음 대신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우리 관계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남편이 엉뚱한 취미에 빠져도 저 나이의 주책이야. 쯧쯧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이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떻게 존중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취미를 함께 시작하며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래 이랬으니까라는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사랑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위기를 회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으로 뛰어들어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관계의 본질을 창조하라고 말합니다. 중년의 사랑 위기는 과거의 습관적인 사랑을 버리고 더 성숙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재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진정한 사랑을 향한 사르트르의 외침. 그렇다면 사르트르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나에게 맞춰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그 자유로운 존재와의 관계를 매 순간 책임감 있게 선택하며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단점마저도 이건 역시 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자 그 사람을 이루는 본질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고집불통이더라도 원래 저런 사람인데 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고집불통인 면모 또한 저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며 나는 이 사람의 모든 면모를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르트르의 사랑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용기, 그리고 자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어떤 존재로 나 자신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얻는 사랑은 그 어떤 순간의 감정보다 깊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 진실합니다. 나의 존재를 걸고 매일 새롭게 선택하며 만들어가는 사랑이니까요. 더 이상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르트르식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매일 새롭게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끝없이 선택하고 끝없이 책임지는 자유로운 투쟁이자 아름다운 창조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폴 사르트르와 함께 중년의 사랑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봤습니다. 지옥은 타인들이 달하는 냉소 뒤에 숨겨진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랑을 향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의 메시지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를, 연인을 이제는 그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경이로운 자유로운 존재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설렘과 함께 더욱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랑에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금 뜨겁고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